한국어 12번째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화면 다 보이죠? 네, 보여요. 지금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1차 시는 지난 시간에 했고 12차 시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 차시별 강의 영상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놔요. 항상 선생님 그날 수업이 끝나면 편집해서. 그래서 혹시 뭐 필기가 좀 부족했거나 다시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는 언제든지 EBS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정기고사 범위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둠 활동을 하면서 뭐 발표자, 기록자, 그 다음에 사회자 이런 것들도 정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라고 해요. 나중에 그 정보를 다 취합해서 생기부에도 적을 수 있도록 다 할 겁니다.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둠 활동을 하던 수업을 하던 적극적으로 열심히 좀 참여를 현장 수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PPT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모둠 활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모둠 활동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모둠을 다 정해줬어요.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도 띄워놨습니다.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을 약 20분 정도 하고요. 20분 내에 끝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다 불러서 1모둠부터 발표를 할 거예요. 1모둠부터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모둠 발표가 끝나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날 배운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필기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모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콘텐츠로 수강을 한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 중에 연락이 따로 와서 선생님이 모둠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모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어느 모둠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좀 이따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배소연, 소연이 몇 모둠이죠? 그러면 3모둠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으세요, 지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라는 그 소단원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과서 선생님이 읽어오라 그랬잖아요. 해당 범위를 전부 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왔을 때 정보에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지금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 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을 지금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뭘 학습하는 거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고자 할 때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글을 쓰는 목적은 뭔지, 예상 독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거지 지금 화성유인 탐사를 향해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국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런 좀 어렵고 낯선 주제를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쓸 때 자료 수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분석은 이렇게 하고 글의 개요는 이렇게 짜는 거구나.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모둠 활동할 때도 너무 그 개념들에 집착해서 이거 뭐야? 너 알아? 잘 몰라요. 친구들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유인이라는 것은 한자를 보세요. 유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화성 탐사를 해요. 시도를 계속했죠. 근데 지금까지는 로봇이 했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면 2030년도쯤에는 인간을 태워서 화성에 보내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인은 사람이 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그래서 이 글을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처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화성 유인 탐사를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을 써야지. 이런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성 유인 탐사 과정을 설명하는 글을 써야지 이거는 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글쓴이의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주제를 뭐로 잡아야 돼요? 화성 유인 탐사 과정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글을 써요. 근데 이런 글은 누가 볼까? 화성 탐사에 관심이 있어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상 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요. 교과서 뒤에 보시면 몇 쪽이냐면요. 39쪽? 아니구나. 39쪽이 아니라 25쪽. 25쪽의 활동하기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해줬는데 필요하면 25쪽이라고 아까 했죠? 25쪽에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기본적으로 이 화성유인 탐사를 향해라는 글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예상 독자를 가정해서 쓴 글이구나. 그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성유인 탐사를 향해라는 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 글만 생각하지 말고 각자 관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 분야가 있겠죠? 그 관심 분야에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주제로 글을 써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 글은 누가 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왜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 이 일의 수업을 끝내고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각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가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글을 쓸 건데 완벽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지금 수업 시간은 시간상의 한계도 있고 공간상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가서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목차 쓰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활동을 할 거니까 나라면 어떻게 주제를 설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예상 독자를 가정해서 글을 써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소단어를 보셔야 돼요. 원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요. 영국에서 쓰기 해서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려고 선생님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누구도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죠. 가정학습 기간이 이어지다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동안에 사실 수행평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갑자기 재채기가 날라요.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수업 시간에 하긴 할 거예요. 선생님 안내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활동을 할 건데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부에 써야 돼요. 내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써주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면접 볼 때 수시 접수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뻔하게 공통적으로 했던 거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나중에 대학 가서 이런 전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교과, 심화 국어 시간에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을 선생님 정리해서 생기부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세요. 나중에 할 때, 뭐 하지? 이러지 말고, 이런 거 선생님 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걸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래야지 내가 반응을 알아. 화면 계속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주제로 글을 쓴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그런 목적과 주제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소제목을 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달아보시면 돼요. 먼저 보세요. 2030년대 화성 유인 비행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나사가요. 미 우주 항공국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화성 유인 비행에 대해서 사전 경험이 전혀,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화성을 사람이 직접 못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금 화성 유인 비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글쓴이는요. 그래서 화성 유인 비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게 어렵다는 거고 그 어려움엔 이런 과제가 있는 거구나.
이 화물 운반을 470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겁다. 이게 최대 과제래요. 그 다음 화생에 가려면 연비가 높은 엔진이 필요하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은 이게 없는데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 그러면 정기적인 추진 방식을 활용해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금?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을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연구가 안 된 게 뭐가 있을까? 혹은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난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동시에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선생님이 소제목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교과서에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모둠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아까 URL 줬잖아요. 그 URL을요. 지금부터 각자 모둠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를 해서 인터넷 창을 열어서 붙여놓으세요. 지금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아까 1모둠, 2모둠 선생님 알려줬죠? 그거를 지금 URL 해당되는 거를 복사해서 인터넷 창을 열어서 붙여넣기 하세요.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어디 밑줄을 치시냐면요. 교과서 12쪽에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바로 밑에 첫 번째 줄이에요. 거기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나사는 2030년대에 화성 유인 비행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세요. 두 줄 내려와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줄 내려오세요. 5, 6, 7, 8, 여덟 번째 줄 끝이에요. 화성으로 가는 여행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한다. 그렇게 세 줄 밑줄 치세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줄 보시면 제목이 470톤의 화물 운반이 최대 과제. 그래서 화성으로 가는데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470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내려와서 첫 번째 줄, 11번째 줄이에요. 밑줄 칩니다. 달에 갈 때는 편도 3일 정도 걸리지만 화성에 갈 때는 편도 8개월 정도 걸린다. 달은 여러분 화성에 비하면 가깝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지구에서 화성으로 갈 때 화성이 달보다 훨씬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훨씬 더 멀다.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1, 12, 13, 13번째 줄 밑줄 치겠습니다. 긴 경우에는 500일이나 머물러야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화성 유인 비행은 500일 내지 1000일 정도가 걸린다. 그거 밑줄 치세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문제는 뭐예요?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화성을 가는 것도 문제,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도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일모든 친구들이 해석에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내려와서요. 15번째 줄 끝에 밑줄 쳐주세요. 15번째 줄 끝에 물이나 식료품, 산소뿐 아니라 화성에서 사용할 기지, 화성에 이착륙하기 위한 로켓, 교환용 우주선 밑줄 쫙 치세요. 한 줄 내려와서 끝에 이어서 밑줄 칩니다. 그 무게의 합계가 총 몇 톤이다? 470톤이 돼야 된다. 그거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화성 유인 탐사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쏟아놓은 제목이 470톤의 화물 운반이 가장 큰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성으로 가는 것도 오래 걸리고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도 오래 걸린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아까 친구들이 궁금하다고 의견이 나눴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내려와서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화성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산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까지 계산해 봤더니 몇 톤이 나오는 거예요? 470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화성까지 운반을 해갖고 가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럼 이어서 나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글의 전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선생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필기를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지금 1모듬이 이야기한 부분까지 교과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모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하라고 한 거를요. 10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만 더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 와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발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URL을요.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와서 뭐 수정하거나 그런 건 가능하시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10분 정도 추가로 모둠 활동할 시간을 더 준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교과서 1모둠 발표한 데까지 선생님이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모둠 활동할 시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1모둠이 한 것처럼 2모둠 발표하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3모둠 발표하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4모둠 발표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미리 좀 아까 보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모둠 활동할 때 보니까 카톡으로 이야기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10분 동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과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선생님이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 필요할 것 같은 거는 공지사항에 올려놓으니까 항상 공지사항을 와서 좀 확인을 하고요. 하면서 궁금한 건 선생님한테 일과 시간 중에는 문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Q&A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질문 써놓으면 선생님이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거든요. 하루에 5번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올려놓으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답변 해드릴게요.